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오늘은 50대 자영업자의 사례로 생애수지 설계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유평창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50대 자영업자의 사례로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요, 경기도 수원에서 맛집입니다. 칼국수집을 하는데 저녁 때는 줄을 한 20m 씁니다. 아, 굉장한 맛집이네요. 잘 되는 집입니다. 네네. 그래서 한 오후 2시나 넘어가야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집인데 58세 되시고요. 부인은 이제 5살 터울입니다. 자녀는 사회인이고 둘이 딸이 있는데 한번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자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지표를 없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다 장성했기 때문에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은 들지 않습니다. 자, 허진욱이라는 가명입니다, 물론. 네, 본인과 고민숙이라는 배우자, 그리고 딸 2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순수익이 1억 5천쯤 됩니다. 종업원들은 한 5명 정도 두고 있었는데요. 65세까지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라고 사실 특별히 없습니다, 이분들은. 자영업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갖고 있는 그런 금융상품에서 떨어지는 것이 연간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의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가족 구성과 소득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활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쯤 들어갈 것을 딱 듣기 봤을 때. 아무래도 장성한 자녀분들이 독립을 하셨나요? 독립했습니다. 독립을 하셨으면은 두 내외분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요? 더 들어갑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돈 쓸 시간이 없다 이럴 수 있는데 네. 이분들은 쉬는 날은 아주 아낌없이 이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아주 더 맛있는 집에 가서 드신다든가 이렇게 또 옷도 잘 사 입고 그래서 생활비가 꽤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품위유지비라고 하는 그런 명목도 또 무시할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골프를 또 하시기 때문에 골프 라운딩도 자주 하시고 네. 생활비를 무려 500만 원 정도를 희망하시더라고요. 아, 500만 원. 500만 원 정도를. 그래서 이번은 생활비를 많이 쓰는 걸 희망을 하시고 그리고 여가자금을 따져보니까 해외여행은 일반적으로 1,000만 원을 많이 얘기합니다. 1,000만 원 정도를 쓰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은 역시 500만 원 정도 희망을 하시더라고요. 경수사비가 이분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국 고객들이 많고 이분들이 또 본인들의 애경사 때 많이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연세가 있다 보니까 네. 그 인프라가 또 그만큼 또 더 폭넓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다른 가정에 비해서 훨씬 높은 금액을 준비하시려고 하고요. 문화생활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콘서트가 있다 하면은 로얄석 앉아서 보시고 이런 형태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한 5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고요. 간병비는요. 이분들은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항상 일을 수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병을 좀 갖고 계세요. 아무래도 또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까. 맞습니다. 허리 안 좋은 건 기본이고 또 당이나 혈압 이런 것 좀 있으셔가지고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90세까지 살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90세까지 매년 1,000만 원 정도는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제 쓸지 모르니까. 네. 골프는 자주 나가지 않겠습니다만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는 준비해야겠다 말씀하시고요. 골프비를 이렇게 항목으로 넣을 정도면 운동을 또 되게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분인가 봐요. 네, 이분이 오랫동안 그 입지에서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그런 소위 좀 VIP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자녀 지원 자금은 이분이 65세까지 일을 하시고 은퇴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정리해서 자금을 좀 나눠주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때 아이들이 얼마를 줄까 고민을 많이 하시길래 그러면 웬만한 전세보증금이나 집 한 채 정도면 어떻겠냐 의견을 했더니 3억씩 그래서 두 자녀에게 6억을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교체 비용은 이분은
차를 10년에 주기가 아니라 5년 주기로 빨리 바꾸고 싶어 하고, 상당한 그 사이즈 한 3000cc급 정도. 그래서 역시 연간 500만 원 정도는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씀씀이가 많죠. 생각보다. 이 상태 준비장을 보겠습니다. 다 압축해서 보겠습니다. 동사는 뭐 1억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가져도구라든가 등등 뭐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근데 금융이 많습니다. 이분은 그 남들 잘 믿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혹시 아는 것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상품도 정기예금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투자 상품보다는 거의 없고요. 정기예금으로 많이 해서 정기예금이 6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주택은 큽니다. 주택은 한 9억 정도 상당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도 넓고. 물론 여기서 주택이라는 것은 금융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생애수지가 아니라 자산 규모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은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제가 의견을 드렸거든요. 혹시 자금이 모자라게 되면. 그리고 이분은 62세부터 연금을 타십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그때 한 1800 정도를 보겠습니다. 본인 기준으로. 그 사모님도 임의가입을 해놨더라고요. 임의가입. 그래서 사모님은 한 1000만 원 정도 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필요자금은 많고 준비자금도 적지 않은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 핑크 색깔이 필요자금이고 초록 색깔이 준비자금인데 매년 적자 흑자를 나누는 것이 노란색 막대 그래프인데요. 청색선이 그걸 다 감안한 겁니다. 네. 자, 이분은 69세부터 마이너스 돌아서 가지고 현금 흐름이 결국 나중에 15억 정도의 마이너스를 남기십니다. 15억 정도. 그렇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뭐 골프도 쳐야 되고 생활비도 500만 원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재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필요자금을 불러와서 다시 한번 좀 깎아보겠습니다. 필요자금을. 자, 생활비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따라서 생활비를 한 70만 정도로 내려버리고요. 500에 300을 내려버리고, 그리고 해외여행 같은 경우도 2년에 한 번씩 가는 걸로 이렇게 해보고요. 국내 여행은 뭐 소액이니까 그대로 두고, 네. 경조사비도 1000만 원을 내고 싶지만 형편상 어려우면 못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조사도 형편을 봐가면서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7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내려버리고요. 문화생활비 이거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 포지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간병비 부분은 1000만 원씩 들어가면 좋긴 하겠지만 몸 관리 하셔가지고 이것도 한 반 정도로 이렇게 줄일 수 있게 해보고요. 골프. 그래서 골프를 500만 원 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것도 한 250만 원 정도 반 정도 줄여보는 걸로 하고요. 네. 자, 전여지원비는 그냥 가보겠습니다. 그냥 가보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재설계 한 것이죠. 많이 따라왔네요. 그죠? 한 2억 4천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렇다면 그 자녀 지원비에서 좀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손대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녀 지원비를 뭐 아빠 마음으로 많이 해주고 싶죠. 사업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반으로 해보겠습니다. 1억 5천씩 해서 3억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다시 보게 되면 플러스 올라갔네요. 그죠? 자, 1억 정도가 남습니다. 네. 지금 운명을 쓰면 돼서 이렇게. 이건 아주 이상적이긴 하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모자란다 하더라도 일을 더 할 생각이 없답니다. 일을 하도 평생 많이 해가지고 일을 안 하고 먹고 사는 방법 없느냐.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 정도 남겨서 해피하신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물가가 말이죠. 이 물가가 만약에 4%가 갔다.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갔다고 치면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한 6억 됩니다. 그 물가 상승에 따른 부분을 고려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마지막 드린 이야기가 뭐냐 하면 물가 4%는 되지 않겠지만은 한 3%는 보겠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그러면 역시 마이너스거든요. 2억 정도가. 네. 그래서 일은 하기 싫고 일은 안 한다고 보겠습니다. 안 하고 다만 요걸 보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일종의 임대수익을 볼 수 있죠. 주택연금을 하게 되면 집이 9억짜리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이분이 65세쯤 시작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 한 200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매달. 그 연간 2,400인 거잖아요. 자, 2,400만 원을 임대수익으로 보고 30년간 번다 보겠습니다. 30년간. 그 요 부분이 바로 이분의 주택연금으로 나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그랬을 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되죠. 플러스 이렇게. 가장 이상적으로 이렇게 5억 3천 남기는 걸로. 뭐 남들 쓰고 다 쓰고 있어요. 이분은 지금. 물가를 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연금으로 소비하는 과정에서 현금물을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여유 있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 수익이면 아무래도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역시 그 일을 하기가 조금 힘든 나이, 이제 고령의 나이에 접어드셔서는 이런 임대 수익으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게 또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상담 사례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50대 자영업자의 사례에 대해서 생애수지 설계를 통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고령의 연세가 되시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제한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가 또 하나의 유리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사례와 더 좋은 컨텐츠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